박사TV의 최승욱입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TV에서는 2022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부동산 청약 시장이 있어서 많은 아마 공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 40만 가구 이상이 아파트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는 7,000세대밖에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한 35,000세대 정도가 올해 분양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올해 12월 달까지 가보면 얼마가 또 분양을 할지 또 다음 해로 넘어갈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올해 분양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또 많은 분양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 부산 시민이라면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온천 레미안 포레스트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약 강의도 하고 그다음 분양권 강의도 하면서 지금 올해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 물어보는 것 중에 많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나중에 이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7억이란 돈을 내가 마련할 수가 없는데 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당첨이 되더라도 나중에 2024년도에 입주하는 시기에 내가 잔금을 못 치면 어떻게 되느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들한테 일단 선생님 당첨을 먼저 되시면 그때 걱정을 해도 늦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로또를 해가지고 로또를 넣는데 로또에 당첨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행복한 고민을 사실 잠깐 그 로또를 사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로또에 넣어보면 사보면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청약도 여러분들이 나는 청약을 넣으면 꼭 당첨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아마 높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당첨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84타입에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7억 정도라고 하는 이 아파트 분양가를 내가 나중에 다 낼 수 있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억이란 돈 중에서 이 아파트 이 분양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계약금 10%를 가지고 3, 4년 뒤에 입주할 아파트를 미리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아파트 분양권의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전체 돈을 갖다가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잔금을 다 쳐야 되는데 이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이 되면 계약금만 10%만 넣고 3, 4년 또는 2, 3년 뒤에 입주하는 그 시기에 여러분이 돈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은 세대가 분양하는데요. 그 중에서 아파트 분양 가격, 이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별로 올라가지 않는 단지가 있고 그냥 거의 정체되는 단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청약을 넣을 때는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단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단지에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좋다. 물론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넣으면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좋은 단지를 선별해서 청약을 넣으면 되지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무조건 좋은 데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꼭 부산광역시에 있는 조정 대상 지역만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요. 부산 인근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창원 마산이라든지 거제도라든지 이런 지역 중에서 분양이 좀 최근에 일어나지 않았던 공급이 새 아파트가 많이 없는 이런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부산만큼 뜨거운 청약 열기가 좀 덜한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틈새 시장을 찾아서 당첨될 수도 있고, 혹시 미분양이 나면 좋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미리 계약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3, 4년 뒤에 좋은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온천 레미안 같은 경우 청약이 당첨됐다. 그럼 계약금 10%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7천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60%가 아니라 50%까지 중도금 대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회분 중도금 대출 실행하실 때는 잔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잔압인 또 7천만 원을 또 필요로 하는데 그때 만약에 내가 7천만 원이 없다라고 하면 연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마 입주 시기가 아마 6개월 뒤에 입주 시기를 대충 6, 7개월 뒤에 입주 시기를 진행하는데요. 그럼 그때까지 연체 이자를 내고도 나중에 집단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분양 단지가 있고 그런 분양 건설 회사가 있고 아니면 3개월까지는 봐주지만 3개월까지 만약에 요 계약금 10% 정도 더 되는 중도금 대출 6회분을 입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건설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직 제가 오늘 레미안 포레스티지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뭐 계약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규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그 계약금 10%를 초반에 내고 마지막 잔금 시기 다가오는 시기 마지막 6회분 중도금 대출은 또 7천만 원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 2, 3개월 정도는 어느 단지나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만 내면 여러분들이 요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잔금 때 집단 담보대출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단지도 있는 반면 아니면 3개월까지 하고 이제 10%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그런 건설회사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연체 이자가 얼마 정도 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7천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한 8%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7천만 원에 곱하기 뭐 0.08, 뭐 8% 정도 하고 12를 나눠주면 한 50만 원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면 50만 원씩 계속 2, 3개월 정도는 낼 수 있고 또는 뭐 끝까지 간다면 한 5, 6개월 정도는 계속 연체 이자를 내다가 마지막 잔금 때 여러분들이 대출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도금 대출은 그냥 건설회사에서 정해주는 대출로 보통은 중도금 무이자라든지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뭐 결정할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집단 잔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9월 달에 만약에 레미안 프레스티지가 입주를 한다라고 보면 그 2024년 9월 달에 KB 감정 시세를 가지고 전체 감정 시세의 뭐 몇 프로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면 뭐 50%라든지 아니면 뭐 9억이 넘어가고 15억까지는 뭐 30%라든지 아니면 투기가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40%까지 또는 또 9억에서 15억까지는 20%라든지 이런 규정이 지금 있는데 그때 되면 또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때 되면 또 대통령도 바뀌고 정권도 바뀌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 관련된 이런 정책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금 대출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집단 잔금 대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융통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돈이 뭐 많이 나중에 들 거라고 판단을 안 하셔도 별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온천 레미안 같은 경우 7억 정도의 분양을 했다라고 보면 나중에 이 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저는 최소한 12억 이상은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지금 시세가 최고가가 12억이니까 그때 되면 뭐 13억이 될지 14억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면 12억 계속 지금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의 감정가의 뭐 50% 그때 감정가의 뭐 30%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7억에 대한 돈 특히 7천만 원을 내고 6억 3천에 대한 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의 가격이 여러분 당첨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잔금을 저는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잔금 대출을 하지 않고 전세를 주게 되면 그 전세 가격이 요 분양가인 7억 정도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나머지 잔금에 대한 돈을 크게 어려움 없이 융통을 하면서 잔금을 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 아파트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내가 계약금 10% 걸어놓고 당첨이 돼가지고 아니면 피를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은 피를 주고 샀다라고 보면 나중에 잔금에 대한 걱정은 이 아파트가 나중에 2, 3년 뒤 또는 3, 4년 뒤 입주하는 시기에 그 주변 아파트 전세 가격,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전세가 얼마 정도 형성될 것이냐를 여러분 미리 판단해 보고 이 가격이 분양가만큼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청약을 넣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이 좋은 단지들은 과감하게 청약을 넣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입주하는 시기에 다른 지역과 더불어서 전세가가 많이 막 공급되는 이런 지역, 주변에 막 공급이 넘쳐나는 이런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전세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나머지 차익들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월등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청약을 넣는 데 있어서 올해는 아마 청약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무주택자분들 또는 1주택자분들이 청약을 많이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좋은 단지들, 특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단지, 특히 지하철 역세권,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은 앞으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고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청약을 넣으셔도 저는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아파트 청약에 대한 나머지 그 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제대로 박사 TV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